자,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 이렇게 표로 나눠져 있는데 성격 보면 정기적으로 운항한다. 얘는 수시로 운항한다. 그 배를 빌린 화주가 원하는 대로 수시로 시간 정해놓지 않고 운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화물을 좀 살펴보면 컨테이너 또는 단위 화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컨테이너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화물의 경우에는 다른 화주들의 물품, 다른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물품과 한 컨테이너를 쉐어하게 돼요. 한꺼번에 한 컨테이너 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고 운송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정기선 운송에서는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컨테이너 단위의 운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기선 운송에서는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로 컨테이너 운송은 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요. 비용도 좀 저렴합니다. 자,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이라는 말 우리 앞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산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살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벌크 화물이라는 건 개개별 그 물품의 숫자라든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화물 또는 패키지 단위로, 포장 단위로 셀 수 없는 화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벌크 화물이라고 하는 건 무게라든가 또는 부피라든가 이런 걸로 측정하게 되는 화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벌크 화물이다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운송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좀 적으면 벌크 화물 예를 들면 무슨 우리 곡물 같은 걸 운송한다 치면 포대에다가 담고 그 포대에 담은 물품을 다시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해서 운송하면 돼요. 근데 곡물을 예를 들어 한 100톤 정도 이렇게 운송한다라고 하면 이걸 컨테이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었다. 또 목적지에서 뺐다. 이런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100톤 정도 운송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간 작은 선박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냥 바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쭉 부어가지고 운송하고요. 운송 끝난 다음에 쭉 빼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운송 화물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뭘 많이 사용할지는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기선 운송을 많이 사용하고요. 무정기선 운송에서는 화주가 자기 화물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에 배 하나 빌려서 특별히 벌크 화물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운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운임 요율표 여기다가 타립 이렇게 하나 써둡시다. 뒷부분에도 타립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타립하면 원래는 표를 의미해요. 우리가 수입 관세를 얘기할 때도 타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자, 관세율표, 관세율이 어떤 표에 이렇게 쭉 적혀 있지요. 그래서 그 관세가 적혀 있는 그 표를 우리가 관세율표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가끔 타립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화물 운임도 역시 표로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화물의 운임이 얼마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타립 요율표에 의해서 공시를 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기선 운송의 요율은 운임 요일표 타립이라는 것에 의해서 공지가 됩니다. 미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바깥에다 걸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동한다는 의미는 자, 정기선 운송에서는 딱 떠올리시면 우리가 고속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터미널에 가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고 싶다. 강남 터미널 가면 고속버스 출발하는 고속버스들의 시간표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운임도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양이 많아서 자기가 배를 빌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빌릴 때 그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용선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선이라고 하면 선박을 이용하는 계약이다.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을 용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선은 고속버스에 비유할 수 있다면 얘는 전세버스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체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세버스 요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사님하고 자, 얼마입니까?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30명이 가는데요. 버스 하나 빌리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봐야죠. 그때 상황에 뭐 휴가철이에요. 그럼 비쌀 수 있고요. 평일에 가면 좀 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정기선도 이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약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기선에 대비해서 저렴하다. 자, 전체 운임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당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이런 정도의 요율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버스 하나 빌리는 건 이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 운임이라고 옆에다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100톤을 우리가 운송하려고 해요. 요걸 뭐 10톤 단위로 컨테이너에다 나눠 담아서 10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것. 그 다음에 한꺼번에 100톤 배 하나 빌려서 운송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톤당 단위당 운임은 이쪽이 더 저렴할 거예요. 이건 대량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임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은 보면 우리가 공중 일반 운송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기선 운송에서는 부정기선 운송에서는 사적인 계약 운송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속버스 누구나 다 탈 수 있죠. 공중에게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자, 사적인 계약 운송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개인 간에 한 사람이 전세버스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해서 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에 이렇게 운송하게 된다. 운송인의 성격 공중 일반 운송이다. 그 다음에 사적 개인 계약 운송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름만 들어두시면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운송조직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운송 조직 그 선사들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할 텐데 해운 동맹이라는 특이한 그 동맹 하에서 동맹의 체제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정기선은 그 선주가 개개별로 움직인다. 좀 단위가 작다. 선사의 단위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보면 정기선 운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타러 가면 계약서 따로 쓰나요? 안 쓰죠.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운송하면서 내가 부산까지 이동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해결해야 할 어떤 원칙 같은 게 아예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 써 있냐면 우리가 고속버스 표 사면 그 뒤에 일부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그 옆에 그렇게 큰 표로 해가지고 터미널에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표 뒷면에다가 자,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송 계약의 내용을 따로 표시를 하긴 합니다. 단 계약서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운송인하고 그 다음에 그 운송 서비스를 의뢰하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를 하나 운송하려고 하는데 선사를 찾아갔어요. 이 선사는 한 배에 컨테이너를 수천 개씩 한꺼번에 운송하는데요. 화주가 수천 명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하고 다 따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운송인이 자신이 혼자서 그냥 정한 운송 조건을 그 선화증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운송인이 그 화주에게 발행해주는 선화증권, 그 운송 증권상에 운송 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나중에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BL과 같은 운송 서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개품 운송 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개품 운송 계약이다 하면 그냥 컨테이너 운송에서 정기선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품, 개개별의 물품에 대한 운송 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용선 계약 쪽을 보시면요. CP라고 되어 있는데 차터 파티라고 옆에다가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CP는 차터 파티, 요걸 줄여가지고 CP 이렇게 부르고요. 약어로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어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차터라고 하는 건 용선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전
전세 이런 말 쓰죠. 전세기, 전세, 뭐 선박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차터, 배를 빌리는 걸 차터라고 한다. 그걸 우리말로는 용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박을 사용하는 계약이다. 영어로는 차터 파티 이렇게 부른다. 자, 용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이건 배를 빌릴 때 선주하고 배를 빌리는 사람하고 둘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그 용선 계약에 의해서 둘 간의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